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히아토. 네, 이히아토님의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 29,000원이세요. 그리고 1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손실이시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네요. 원전이 한번 시세가 나와서 그런 네.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정고점 수준이고 네, 계속 올라왔었으니까 V자로. 그러니까 채권전 뭐 수주권도 나오고 해서 힘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조금 빠집니다. 신고점이 3만 원 돌파했던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기간 조정 정도?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정부에서 어떻게 원전 정책을 끌고 갈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좀 의문표라서 확실히 베팅을 못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네. 아예 그냥 원전 다 접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네.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 행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면 좀 천천히 조금 답답한 속도로 움직이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쵸. 향후표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이거는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니면은 오늘 진입을 하신 거겠죠. 뭐 주말간이 아니죠. 어제 또 이제 쉬는 동안에 또 이제 체코 수주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워낙에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권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오르게 되면서 실적이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는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체코 수주권이 또 이제 굉장히 26년 만에 또 이제 원전 수주가 수출이 된 거라서 이제 또 의미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가 지금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현재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고,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휴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연휴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또 이제 간밤에 미증시 굉장히 또 왔다 갔다 많이 흔들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이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번 주에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에 이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도 같이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전 고점까지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전 이거 고가 부근 저항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보셔라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입은 너무나도 좀 아쉽다. 너무 진입 구간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든 뭐 하나솔루션이든 조선이든 방산주든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셔라. 요거를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눌리는 구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슬슬 어느 정도 진입 탑전을 노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 나오게 되면 그때 싸게 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고가 부근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일단은 저가 지금 27,000원 부근에서 오늘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27,000원 부근에서 저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굳이 손절로 나오기는 싫다라고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찌됐든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그저께 거래일과 오늘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힘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냥 손실 정리하기 싫다.
손절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가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나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어라고 하신다면 현재 이 저가 부근 27,000원 부근이죠. 27,000원 부근을 저가로 잡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한 차례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저가를 잡았을 때 재매수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로 잡고 이 구간을 또 뚫어주면은 수익 급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정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다시 한번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을 어느 정도는 또 보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가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 만약에 나는 아예 그냥 손절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기회비용을 손실 보더라도 기간을 투자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매에 대한 측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내에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뭐 다 마찬가지죠. 싸게 사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아이, 그럼요. 그게 네. 아니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추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목표가가 되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손절 라인도 조금 타이트하니까 그 잘 라인 지켜주시면서 대응 방법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